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벌써 이제 이혼 쌍들이 뭐 두 쌍, 세 쌍 중에 한 쌍씩 이혼을 한다고 하는 높은 이혼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박리나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 정말. 많죠. 예, 그렇지만 대개는 이제 뭐 애를 갖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보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들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용어부터가 좀 어려운데 뭐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 막 이런 용어들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친권이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녀가 가지는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다 하니까 뭐 자녀의 뭐 용돈이라든지 자녀 명의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당연히 신분상으로도 당연히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친권이고요. 네. 그리고 양육권은 네. 뭐 공동 친권이 되어 있더라도 양육자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만 양육권자가 돼서 양육자는 엄마로 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양육자한테 가서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 얘를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끔 보면 이제 저희 상담 오신 분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남편이나 또 이 남편의 시댁 쪽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뺏어갈까봐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던데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만약 뭐 애를 데리고 있다 그러면 아빠가 뭐 뺏어갈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혼이 문제가 되고 뭐 소송 중이다. 그러면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셔가지고 엄마가 임시 양육자로 일단 중간 판결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중간 판결을 받아서 엄마가 임시 양육자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면접 교섭을 와서 애를 데리고 가버리면 나중에 아빠한테는 이 양육권 이제 실제 양육권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판단 나진 않았어요. 아는 상황인데도 이 임시 지정이라는 판사 결정에 반해서 아빠가 애를 데려가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고 아빠를 양육자로 지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판결로 그렇게 정해놓으면 면접 교섭을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 그런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한 명이 이제 양육을 담당을 해도 면접 교섭권이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건가? 뭐 아닌가? 그게 조금 이제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이 이혼이 되고 나면 법에서 보장이 됩니다.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이요. 그 비양육자가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면접 교섭권을 저희가 이혼 판결을 받을 때 보통은 뭐 법원 권고사항이긴 한데요. 물론 더 많이 제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한 달에 2번, 1박 2일씩 뭐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씩이죠. 그렇게 뭐 엄마를 본다든지 아빠를 본다든지 정해 놓고요. 그 면접 교섭을 상대방이 이행을 해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 청구라든지 또다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그 부부가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아이를 보고 싶어서 이제 너무나 그 마음이 있는데 이쪽에서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법적인 그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지만 이쪽에서 이 화가 나니까 안 보여주면 볼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절차는 또 얼마나 걸리며 그게 실제로 실효가 있는 건지 그 과정에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그 과정에서
또 가사 조사라든지 네. 이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만나는 연습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어쨌든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판사님께서 이렇게 결정할 테니까 반드시 보여줘라 네.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요. 그 사건이 끝날 때는. 근데 그 사건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쌍방이 뭐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신뢰를 만들어 가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애를 보여주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면접 교섭을 위해서는 서로가 이제 너무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죠. 감정적으로. 네. 예. 아이가 상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고 그래서 협의 이혼으로 결국 가서 너무나 불리한 조건들. 돈 안 받아도 좋아. 뭐 네네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애만 나한테. 네네네. 그렇게 해서 너무나 불리한 조건에 이혼을 해버리는 했는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소송하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소송의 문턱을 넘는다 해서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게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요. 네. 적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소송 동안 정말 힘들거든요. 네. 소송이란 게 힘들다는 거 다 들어봐서 아실 텐데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불합리한 선택을 하진 않게 왜냐면 소송 갔을 때는 결과는 최소한 이렇게는 될 겁니다. 그럼 저는 협연이 낫겠네요. 아니면 저는 소송으로 해서 양육권 가져와야겠네요. 이렇게 판단이 되시거든요. 네.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이혼하고 나서 네. 또는 이혼을 결심하게 이제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할까 말까 이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재산 분할을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제일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기는 그냥 5대5 아니야? 반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예 좀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재산 분할이 그 재산 분할은 두 분 간의 뭐 혼인 기간이 뭐 10년이 넘고 자녀도 둘이서 같이 키웠고 뭐 맞벌이해서 서로 재산을 일구어 나갔다. 그러면은 서로의 기여도를 정말 따졌을 때 뭐 정확하게 왜냐면 여성 같은 경우 출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일도 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 딱 6대4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5대5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결혼할 때 뭐 나는 친정에서 뭐 20억짜리 아파트 해왔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여도 굉장히 크게 또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이혼 변호사로서는 그래도 방송을 저한테 보시는 못 오시는 분한테 분들께 어떤 변호사를 예.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좀 도움이 될지 이혼 변호사. 근데 이혼을 고민하는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뭐랄까 정말 제일 중요한 선택이고 제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고 제일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의뢰인 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지금 1년이든 2년이든 소송을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이분이 지금 뭔가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하면 이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좀 공감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그런 변호사를 찾는 것은 뭐 지금 변호사가 저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국에. 변호사님들을 여러 번 만나보시면 뭐 최소한 10분, 20분이라도 상담을 해보면 이 변호사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 안 들어주고 있다는 사람인 이상 판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마음의 상처를 조금 치유를 해야 되고 더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 변호사로부터 힘듦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변호사를 찾아가야 된다. 너무 상투적이긴 하지만 사랑의 뭐 완성이 결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의 또 하나의 시작이 결혼이고 계속 두 사람이 평생을 맞춰가야 되는 작업이 결혼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변호사 박리나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혼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여쭤봤었는데요. 이혼에 관한 법적인 부분과 그 외적인
어찌 보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마음까지 좀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변호사님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만약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 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뉴스 도중에 누가 뛰쳐 들어가서 내 얘기에 도청 장치가 있다 외치는 사건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거나 아니면 TV에서 자꾸 내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믿는 그런 게 증상이 있고요. 내 욕을 하거나 막 죽어라고 하거나 되게 부정적인 내용이라서 많이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